메뉴 평가와 메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식 산업계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 메뉴 평가를 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거 내가 팔면 너 살래 안 살래? 이거 먼저 궁금하지 않아요? 야, 너 이거 맛있겠니? 맛 없겠니? 너 얼마 낼 용의가 있니? 메뉴를 계획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표 고객을 정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나는 치킨을 만들 건데 나는 10대 후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만들 거야.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걔네들한테만 팔아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럼 나는 10대 미만 애들도 먹을 수 있고 30, 40대 중년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죠. 하지만 정확히 여러분이 메인 타겟을 정해야 그 나머지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경영학자들이, 마케팅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모든 고객을 만족시키는 메뉴는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모든 고객을 잡고 싶겠지만 그 마음을 일단은 접고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재밌는 퀴즈가 있었어요. 아주 가장 악독한 인간, 깐니마 똑까. 그쵸? 그게 뭐였냐면 이게 마케팅의 중요한 용어예요. 깐니마 똑까는 뭐냐면 한 놈만 만족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걔가 여러분을 다 먹여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목표 고객이에요. 그 목표 고객을 정하고 나면 뭘 만들어야 되냐면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해야 돼요. 프로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 프로파일이 뭐겠어요? 걔네들이 그 목표 고객님께서 치킨을 드실 땐 도대체 어떤 치킨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매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 내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할 때 그런 걸 고려하지만 결국은 팔기 직전에 메뉴 평가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뉴를 팔기 전에 하는 게 평가라면 우리는 또 메뉴를 다 팔고 나서 또 한 번 뭔가를 해야 돼요. 팔았잖아요. 팔고 나면 뭐가 남죠? 데이터가 남아요. 여러분 포스에 뭔가가 남아요. 여러분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가 남아요. 그 데이터를 우리는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 분석이 결국은 메뉴 분석이에요. 왜 20대들은 이 메뉴만 주로 먹는 거지? 왜 40대들은 이 메뉴만 주로 먹는 거지?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에선 주로 고객이 봤더니 내가 타겟을 20대, 10대로 잡았으니까 이 메뉴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자꾸 30, 40대만 고객이 와요. 뭐가 문제인 거죠? 그런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메뉴 평가와 메뉴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무조건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아요.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돈으로 이 메뉴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A 치킨과 B 치킨과 C 치킨, A 떡볶이와 B 떡볶이와 C 떡볶이, A 족발과 B 족발과 C 족발을 비교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뭐라 그러죠? 평가라고 합니다. 고객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애한테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겠죠. 아직은 팔기 전엔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뉴 평가라는 건 대체적으로 정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려운 단어죠. 정성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숫자화되어 있진 않지만 인식에 있는 걸 한번 물어보는 거야. 너 어떤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되니? 네가 먹는다면 어떤 걸 먹을래? 왜? 얼마까지 낼 용의가 있니? 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이 치킨을 그러면 포장지는 사각형, 정사각형에 담는 게 좋니? 평평한 긴 사각형에 담는 게 좋니?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담는 게 좋니? 팔각형이 만들어서 만드는 게 좋니? 이것도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요. 그 목표 고객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자,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또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떡볶이를 선택할 때의 선택 속성과 치킨을 선택할 때의 선택 속성과 짜장면을 선택할 때의 선택 속성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 달라요. 그렇죠. 왜? 이걸 먹는 사람이 다르고요. 그걸 먹는 상황이 다르고요. 지불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선택 속성이 다 다르겠죠. 그럼 계획할 때 뭘
계획합니까? 하는 걸 제가 한번 쭉 나열해 본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전반적인 느낌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딱 보고 먹어보거나 뭘 하지 않았는데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좋네,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전반적인 느낌을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이 메뉴 담은 건 어떠니? 모양은 어떠니? 이 치킨을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들게 할까? 머리를 앞으로 들게 할까? 아니면 그냥 쩍 벌어지게 할까? 이것도 스타일링이에요. 그러면 메뉴의 형식, 모양, 고객, 서비스, 식재료, 다양성, 시각적 효과 등등등 모든 요소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소비자한테.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메뉴를 판매하기 전엔 반드시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테스트 과정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외부 평가. 외부는 뭐예요? 우리 가게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가게 밖에 있는 그 누군가. 그러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전문가한테 꼭 평가를 받아보는 거예요. 전문가 평가와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외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고객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합쳐서 외부 평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중요한 건 외부 고객도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같이 일하는 우리예요. 경영자, 직원. 직원은 뭐라 그랬죠? 내부 고객. 손님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요, 직원이 하루에 테이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지쳐서 일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메뉴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뉴 평가를 하는 것도 괜히 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결국 이걸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메뉴를 평가한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평가를 한다는 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뭘 평가합니까, 교수님? 그걸 제가 여기다 평가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메뉴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가중치도 있고 점수도 있는데 이건 일단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뭘 평가하는지만 좀 봅시다. 앞에 거는 조금 더 큰 회사가 프랜차이즈가 쓴다면 이거는 일반 소상공인도 이런 정도만 물어봐도 될 것 같아. 이렇게 표를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음식을 쫙 깔아놓고 내가 아는 주 고객들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 쪽지 한 장씩 나눠드려요. 그리고 음식 드셔보시고요.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좀 써주세요. 여러 가지들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보면 다르다고 나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려면 무슨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요? 평가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제 시대가 아주 정교한 걸 원해요. 그래서 심한 애들은요, 이 면도 미리수를 다 측정을 하고 그 미리수에 따른 만족도를 다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메뉴는 가능한 다양성 있게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절대로 전문성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의 다양한 선택과 다양한 가격,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그중에 내가 좋다고 나오고 적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메뉴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메뉴를 판매하면 반드시 포스에 데이터가 쌓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두 가지만 찾아내기만 해도 성공합니다. 첫째가 메뉴의 선호도를 찾아낸다는 얘기예요. 이 메뉴가 많이 팔렸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메뉴의 판매량이 확 줄었어요. 왜 그럴까? 첫 번째, 강력한 경쟁자가 그거와 유사한 걸 파는 애가 나타났다. 둘째, 두 번째는 또 뭐야? 소비자의 니즈가 바뀌었다. 아유, 이제 그런 거 싫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뭐 간장 뭐가 맛있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먹었는데 이제 간장은 아니야. 다른 거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 소비자가 바뀌었는지, 경쟁자가 들어왔는지 이거 밖에 돌아다녀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걸 분석하면 바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도대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내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메뉴들을 가지고 나는 계속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메뉴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메뉴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메뉴 분석을 해보면 가격은 내가 지금 적당히 받고 있는 거야. 원가는, 수익은 등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가장 메뉴 분석을 할 때 많이 쓰는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ABC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사를 잘 되는 집들을 다 분석을 하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20%의 메뉴가 80%의 매출을 올려줍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유명한 메뉴가 있는 집을 주로 가요? 아니면 이것저것 막 그냥 다 두리뭉실한 집을 많이 가세요? 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돼요?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점만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자, 나는 전문점일까?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메뉴가 총 몇 가지 있냐면 총 23가지의 메뉴가 있는 집이에요. 총 23가지의 메뉴를 팔고 있는 집을 어떻게 했죠? 메뉴별로 수량과 가격이 있죠. 이걸 곱하면 뭐가 나와요? 이 메뉴의 매출액이 나오죠. 그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림차순으로 소트한 거예요. 즉 많이 팔린 애가 위쪽에 있죠. 그러면 전체 메뉴 금액에서 판매된 전체 매출액이 있겠죠. 그럼 얘 메뉴의 매출액이 있죠. 그럼 이걸 전체로 나누면 얘가 전체에서 14.9%가 팔린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걸 누계를 낸 거예요. 누계를 쭉 내봤더니 몇 프로까지? 약 75 내지 80%까지의 매출을 올려주는 애를 A 메뉴라 그래요. 그리고 얘는 전체 메뉴 중에 몇 프로인 게 좋아요? 20%. 아까 예를 들면 30개의 메뉴에 20%면 몇 개예요? 6개.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요 정도 되는 애가 80% A 메뉴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럼 이 집은 뭐죠? 그렇죠. 특별한 대표 메뉴가 아직 좀 약하다는 얘기예요. 자, 나중에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세요.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6개가 80%의 매출을 올리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전체 매출액이 심하게는 3배까지 올라가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전문성이 강화된 거죠. 전문성이 강화되면 어떻게 되죠? 그 집에서 먹은 그 메뉴를 먹은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져요. 만족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올려요. 올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소비자가 또 봐요. 보고 또 어떻게 되죠? 또 오고 싶어요. 이건 조금 더 고난이도의 메뉴 분석법이에요. 2가지를 보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는 선호도.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 좋아하는 것만 보면 돼요, 안 돼요? 이익도 보았으면 좋겠죠. 이게 지금 4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죠. 사사분면이에요. 여기 있는 애가 뭐라고 써 있어요? 스타 메뉴. 스타 메뉴는 뭐 하는 메뉴예요? 그렇죠. 선호도 많이 팔리면서 이익도 많이 남는 애. 그 반대편에 있는 애가 있어요. 개 같은 메뉴. 이건 뭐예요? 개 같은 메뉴는 뭐죠? 안 팔리면서 거기다 또 꼴에 마진도 없어요. 어디로 보내는 게 좋아요? 이 개를. 별로 만들면 좋겠죠. 근데 여기 봤더니 또 프로호스라는 메뉴도 있어요. 얘는 뭐예요? 팔리긴 많이 팔리는데 어때? 안 남아. 어떡할래요? 계속 열심히 파실래요? 얘는 어때요? 남기는 남는데 안 사.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내 메뉴 중에 분석을 해봤더니 스타 메뉴가 나와요. 그럼 스타 메뉴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스타 메뉴는 뭐 어쨌든 지금 잘 팔리고 이익도 많이 남으니까 잘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러나 퍼즐 같은 애도 있어요. 많이 남지만 안 팔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뭘 하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먼저 뭐겠어요? 얘가 많이 남는다는 건 가격이 비싸게 먹여질 가능성이 많죠? 그럼 가격을 살짝 내려보는 거예요. 아니면 메뉴북에서 좀 좋은 위치로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아니면 얘를 가지고 이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호도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많이 먹긴 하지만 내가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을 조절을 하든가 원가를 조절을 하든가. 단 전제 조건은 다 뭐죠? 고객이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돼요. 개 메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여기에 주로 유인 메뉴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보완적 메뉴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래도 걔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메뉴가 4가지만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자, 이 중에서 어떤 애가 선호도가 좋은지 나쁜지를 나눠야 되겠죠. 사실은 이거 복잡하게 안 해도 되긴 해요. 보통은 이걸 그냥 반씩 나누면 돼요. 상위 50%가 선호도가 높은 거고 하위 50%가 선호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어떤 애가 선호도가 높아요? 얘가 높고 얘가 선호도가 낮은 거 나왔죠, 이제? 아주 쉽게 계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수익성, 공헌이익을 계산해야죠. 공헌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가격이 있게, 가격 파는 가격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식재료비를 계산해 봤어요. 그럼 공헌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에서 식재료비를 빼는 거예요. 공헌이익이 나왔어요. 가격에서 식재료비 빼니까 얘는 2.5, 얘는 3.5, 얘는 5.0, 얘는 2.5예요. 자, 그럼 두 가지가 나왔어요. 뭐가? 아까 선호도. 하이, 하이, 로우, 로우. 맞아? 수익성. 로우, 하이, 하이, 로우. 맞아? 자, 이제 끝난 거야. 자, 두 개 다 하이인 애는 누구예요? 얘는 뭐예요? 이름이 뭐야? 스타. B가 스타 메뉴야.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됐다는 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은요, 그런 포스에 그런 데이터를 가능한 넣고 안 되면 저는 메모라도 시킵니다.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똑같은 메뉴를 먹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연령대가 제일 만족도가 높은지 알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겐 그걸 추천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뭔지 아세요? 집에서 배달을 시키지 않았는데 배민 라이더에서 배를 누를 겁니다. 선생님, 치킨 시키셨죠? 근데 나는 시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애가 방에서 나옵니다. 아빠, 나 치킨 먹고 싶어. 네, 아마존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건, 메뉴 분석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준 것처럼 시작은 아주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여러분도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요. 여러분이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